피프트 피플 정사랑 작가 129페이지 조희락. 가게 문을 닫은 지 2달째다. 성가셨던 입안의 교양들과 다리의 홍반들은 거의 잦아들었다. 사실 그런 증세들 쯤이야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계속되어 왔으므로 익숙해지긴 했다. 그보다는 관절염이 힘들었다. 가벼운 칵테일을 만들 때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재료를 꺼내려 허리를 굽혔다 일어서면 몸이 반토막 날 듯했다. 움직이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는데 손님들은 어째선지 희락이 매우 느긋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즐거워 보인다고 했다. 음악 때문에 착각한 게 틀림없었고 그렇다면 성공이었다. 고등학교 때 발병했다. 희귀한 난치병이라 죽을 병은 아닌데 부모님이 하얗게 진료 했던 게 기억난다. 그냥 입안이 잘 허는구나 하고 있다가 성기에까지 궤양이 생겨서야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다. 그리고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병명을 들었다. 베제트병. 베제트. 이 병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터키 의사의 이름이라고 했다. 낫지 않는 병을 앓고 사는 사람들은 병과 친밀해져 친구가 되고 병과 싸우지 않고 끌어안은 채 산다고들 하던데 희락은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다.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다. 처음 본 터키 아저씨와 대면 하듯이 영영 친해지지 못한 채로 40살이 되었다. 30은 사실 기꺼이 맞았다. 도무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20대가 너무 힘들어서 30은 좋았다. 40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삶이 지나치게 고정되었다는 느낌. 좋은 수가 나오지 않게 조작된 주사위를 매일 던지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게 있다. 아직 중년처럼 보이진 않지만 중년인 것이다. 병 때문에 원래는 염증이 오래가는 편이지만 요즘은 한 번 생기면 그냥 달을 넘기는 것 같다. 17살이 40살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어마어마한 병에 걸린 줄 알았던 부모님을 설득해 실현 음악과를 갔다. 작곡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재능이 없었다. 하지만 드럼만은 제법 뛰어났다. 막 입학해서는 남들이 다 하듯이 락 드럼에 빠졌다가 점점 재즈 드럼으로 옮겨갔다. 재즈 드럼은 화려한 순간만큼이나 자박자박하고 잦아들 때가 근사했다. 솔로도 나쁘지 않았지만 콤핑을 잘했다. 연주를 할 때만은 그 어떤 부위에 짓무른 궤양도 희락을 괴롭히지 않았다. 몰입의 순간들이 아직도 그리울 때가 있다. 드러머가 대개 그렇듯 하체는 부실하고 팔만 비대했는데 이제는 그 근육도 점점 희미해진다. 관절염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었다. 그만두던 무렵엔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 그저 그룹을 잃었던 친구들이 흩어져 각자 생업을 찾아야 했다.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벌어들이는 연주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다. 조그만 회사들과 아르바이트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병세가 심해졌다. 늦게까지 음악을 해놓고 괜찮은 직업을 찾길 바랬던 건 아니다. 그런 걸 바랄 만큼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가게 4년이나 했다. 서울이었으면 그만큼도 못 버텼을 것이다. 월세가 싼 오래된 상가의 지하라 그나마 버텼다. 가게 이름은 디든위였다. 우리 그때 음악 할 만큼 했었지? 좋았었지?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으로 지었다. 손님들이 특별히 가게 이름을 좋아해 준 건 아닌 듯 하지만 말이다. 작업 멘트 같네요, 뭔가.
누가 평했지만 사실 희락은 작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7에서 40이 될 때까지 제대로 길게 누군가를 사귄 적이 없다. 연주를 하던 때는 제법 여자들이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 키스를 하는데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 아프기도 했지만 들키기 싫었다. 사랑은 사실 점막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희락의 점막은 위아래 어디나 엉망이었다. 어두운 구석에 어깨를 기대고 앉아 있으면서도 좀처럼 자신이 없었다. 너는 햇빛 속에서도 나를 좋아해 줄 거니 묻고 싶은 조바심에 늘 망쳤다. 어떤 사람 좋아해? 남자? 어떤 타입? 나 얼굴 안 봐. 그냥 피부만 좋으면 돼. 너 피부 좋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쓰다듬었던 그 여자애도 이제 40. 어떤 마흔을 맞고 있을까? 아마 화사한 낯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희락처럼 밤에 일하는 남자를 만나진 않았을 테다. 바라던 대로 피부가 좋은 남자를 만났기를. 어쩌면 희락만 소심한 밤생활을 하며 사는지도 몰랐다. 베제트 병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와 전망을 나누며 살아가는데 희락만 유난을 떠는지도. 전염병은 아니다. 유전병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못 여는 것은 병 탓이 아니라 희락 탓이 클 것이다. 어쨌거나 40 고정되어 버렸다. 친교의 욕구는 손님들과 풀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단골 손님들의 나이대는 다양했다. 재즈를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간호사인 듯한 여자 셋이 와서는 내내 뇌킨에 낙서를 하다 가기도 하고, 대학생 커플이 와서 곡이 바뀔 때마다 남자 쪽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잘 꾸민 부인과 곰 같은 아저씨가 내내 팔짱을 끼고 앉아있기도 하고, 꽤 닮았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른 형제 둘이 나란히 바를 차지하고 땅콩을 왕창 먹기도 했다. 돈이 없어서 마호가니 바 같은 걸 만들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만은 나쁘지 않았다. 내가 유학할 때요, 그 도시에 재즈바가 있었어요. 여름에도 꼭 근사한 재킷을 입고 오는 할아버지는 심심치 않게 말을 걸었다. 기분 나쁜 설교를 하거나 하는 타입은 아니라 희락은 그 손님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날 때마다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빌딩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갈 즈음에 꽤 늦은 시간인데도 거긴 더 어둡게 끝났지. 안에 들어가서 들으려면 음료 한 잔을 시켜야 하고 그게 2달러 50센트 그랬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가게 가까이서 서성거릴 수는 없으니 모퉁이에 누구 기다리는 것처럼 서서 한두 곡 듣고 집에 갔죠.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사람이 나와서 손을 가닥가닥 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너 공짜로 음악 들었으니까 혼 좀 나봐라 할 줄 알았거든요. 부르는 사람이 덩치가 기골이 장대했어요. 쭈뼛쭈뼛 갔더니 세 곡 남았다고 들어오라는 거야. 편하게 앉아서 들으래. 거기 맨 뒷자리에서 듣다가 조금 울었어요. 음악이 좋아서 울었는지 친절이 고마워서 울었는지 모르겠어. 다 끝나고 그래도 공짜로 그러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테이블에 의자 올리는 거 도와줬지요. 덕분에 잠이 모자랐지만 멋진 기억이에요.
와, 그때 들었던 곡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걸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말이야.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사실 나중에 학회 때문에 거기 다시 갔었거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노인이 멋진 모자를 쓰고 오면 가게 분위기가 더 살았다. 늘 무알콜만 시켰다. 약주는 조금 더 안 하세요? 희락에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운전해야 해요. 집이 멀어서. 근데 너무 막히니까 조금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날은 평소에 자주 오던 눈이 땡그랗고 어째선지 늘 그렁그렁한 젊은 의사가 가게로 들어오다가 노신사를 보고 다시 조용히 뒷걸음질에 나가는 걸 보았다. 가운을 둘둘 말아 옆구리에 끼고 있어서 병원에서 일하는 걸 알았다. 노신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희락만 보았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요 앞 병원에? 그러자 노인이 의자에서 튀어오를 듯 놀라워했다.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척보게 해도 재미없어 보이나? 아니, 그렇지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른 거라면 살았으면 더 재밌었을까요? 젊은 시절 파스텔에 대해 읽었는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단 말이죠. 특히 미친 개에 물린 소년 조제프를 두고 파스텔가 고민 또 고민하다가 동물에게만 써봤던 광견병 백신을 쓰는 장면이 좋았어요. 그 조제프 메르테르는 훗날 파스테르 연구소의 관리인이 되죠. 1940년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도 거기 있었는데요. 독일군 장교가 파스테르의 유골을 보겠다고 지하 묘지문을 열라고 하자 거부하면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나는 꼭 행운으로 살아난 그 소년 조제프, 파스테르의 묘지를 지키던 중년 조제프 같은 기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희락도 파스테르와 백신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삶은 연장받은 소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랐던 것이다. 이 할아버지 의사는 해박하구나. 이런 노인이 세상을 뜨면 머릿속의 지식들이 참 아깝겠다 싶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뭔가요? 사실 파스테르는 정식 의사가 아니었어요. 미생물학자였지. 가게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는 마법적인 장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 다시 오지 않을 순간들이었다. 희락은 음악과 음악 사이의 대화들을 자주 복기해 보았다. 건물 리모델링이 결정되고 마지막 주엔 음반들을 팔았다. 스피커도, 턴테이블도, 그릇도, 잔도. 어딘가 다른 곳에서 또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들렸다. 음반을 한두 장 사가는 손님도 있었고 고르는 수고를 줄이려 박스를 사가는 손님들도 있었다. 인테리어가 되어 벽에 붙든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때까지 스크래치가 나든 희락으로서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째선지 홀가분했다. 좋은 4년이었다. 거의 남지 않는 가벼운 짐을 싸는데 누군가 구석 선반에 두고 간 비타민이 있었다. 뜯지 않은 새 병이었고 포스트잇이 붙여 있었다. 건강히
라고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조그만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추어 유효기간이 긴 그 병을 살짝 흔들어 보았다. 드럼과 비슷한 소리가 났다. 그게 벌써 2달 전이다. 사람을 그리워하듯 가게를 그리워하곤 한다.